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오늘은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CRUD 페이지 중에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디테일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뭐부터 알아볼까요? 인덱스 페이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덱스 페이지는 디테일 파일과 다르게요. 먼저 퀵 그리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화 목록을 만들 수 있는 링크도 UI로 구현해 놨고, 코드 부분을 보시면 디테일 파일과 다르게 무비 객체를 변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appdb 콘텍스트 자체를 변수로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 자체를 퀵 그리드에 대입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무비 테이블을 바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퀵 그리드는 표를 만드는 다른 라이브러리와 다르게 iCurry업을 받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기존 방식은 코드에서 DB에 접근해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UI에서 퀵 그리드를 사용할 때 그때 쿼리에 접근해서 메모리에 저장 없이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쿼리가 있거나 동시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요. 특히 메모리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시작될 때 appdb 콘텍스트만 불러오고요. 그리고 바로 사용한 다음에 페이지를 나갈 때에는 dispose async를 통해 가지고 컨텍스트 변수도 바로 해제를 시켜줍니다.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이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서버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동기 메서드를 사용했는데 리턴 값이 테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밸류 테스트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사용했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dispose async처럼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IO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냥 바로 실행 가능한 메서드는, 그리고 await 키워드가 하나만 들어가는 로직 같은 경우에는 value task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파일을 알아보죠. edit 파일 한번 볼까요? 자, edit 파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UI는 edit 폼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edit 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edit 폼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무비 객체를 불러와 input 텍스트와 input date 그리고 input 텍스트, input number를 통해 가지고 무비의 타이틀과 릴리즈 데이트, 장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못 입력했을 때 알림 메시지도 나오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보시면은 무비의 ID 값을 받아서 쿼리로 받아가지고 어떤 영화를 수정하려고 하는지 받고요. 어떠한 객체를 edit 폼을 통해서 수정하려고 하는지 edit 폼과 무비 객체를 연결해주는 supply parameter from form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연결시켜 주고요. 페이지가 실행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받아오고 그 객체에서 무비 테이블만 가지고 오는데, 무비 테이블에서의 조건은 쿼리로 받은 아이디와 무비 테이블 안에 있는 많은 무비들 중에서 아이디가 같은 무비 한 객체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코딩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새로운 것을 배우자면 first word default async도 좋지만 id 값은 우리가 모델 클래스를 만들 때 id 값은 키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겹쳐지지 않고 인덱싱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find async id 무비 테이블 중에서 id 값으로 찾아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 코드보다 아래 코드가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저는 아래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똑같이 무비가 느릴 경우에 Not Found로 내비게이션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 객체를 받아가지고 페이지가 실행이 되면 사용자가 에디트 폼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무비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는데요. 업데이트 무비 메소드를 살펴보면 여기서 또 똑같이 유징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무비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가능한 컨텍스트를 만들고요. 어태치 메서드를 통해서 에딧 폼에서 수정한 무비 객체를 제시하며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속성이 수정 가능한 modify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자동으로 무비의 id를 비교해서 어떠한 객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판단해서 콘텍스트의 save change asynch를 통해 가지고 쿼리, 즉 바꿔줍니다. 혹시나 에러가 발생하면 try catch 문을 이용해 가지고 무비가 없는 경우에는 not found로,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예외를 발생하고요. 지금까지 과정이 잘 진행됐다면은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무비 객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메소드를 살펴보면요. id 값을 받아서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any 메소드를 사용해서 무비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불값을 리턴합니다. 이 에딧 페이지도 처음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아주 효율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써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딜리트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딜리트 페이지도 사용자에게 어떤 영화를 지우려고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이것도 에딧 폼을 통해서 영화를 지워주는데요. 영화는 쿼리를 통해서 id 값으로 영화를 찾아내고요. 딜리트 무비 메소드를 보면은 db에 접근한 다음에 remove 메소드를 사용하면 에딧 폼으로 받은 변수 무비가 들어가서 키값을 사용해서 무비 테이블 안에 있는 id가 같은 무비를 찾아낸 다음에 지우고요. 그 다음에 save change asynch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확정적으로 쿼리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크리에이트 페이지입니다. 자, 크리에이트 페이지도 에디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에디트 폼을 이용해서 포스트로 input 텍스트와 input date, input 텍스트, input number를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 영화 정보를 받고요. add movie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요. add movie 메소드를 보면은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add 메소드를 통해서 폼으로 받은 무비 객체를 넣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save change async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실행해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가게 하네요. 자, 이렇게 CRUD에 해당하는 create, index와 detail, 그리고 edit, 마지막에 delete까지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블레이저의 에디트 폼을 사용해서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외로 에디트에서 업데이트 할 때 어태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엔티티 프레임워크에는 업데이트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태치 메소드를 사용한 이유가, 물론 지금은 이 두 메소드가 별 차이가 없지만 어태치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무비 객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알려주고 그 부분만 수정되게끔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정 가능한 모드로 바꾼 다음에 콘텍스트 엔트리 무비의 프로퍼티 M은 무비는 M의 타이틀만 변경됐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타이틀만 변경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건들지 않고 무비의 타이틀만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팀에서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사용 확장성이 가능한 어태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변했던 모든 프로퍼티를 다 변경시키기 때문에 혹시나 덮어쓰기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복잡하지만 블레이저 팀에서도 어태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태치와 업데이트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폴딩으로 코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지 꼭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디트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